자, 부동산학개론의 24회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학개론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따지면 부동산학개론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부동산학 총론 분야하고, 자, 부동산학 개론을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용어 같은 것들이 총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강론 분야다라 해서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기초 이론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업무 하려면요. 여러분들 최소한 고객이, 자,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 얼마에 팔지? 이런 것들 따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고객한테 물건들 사겠다는 고객한테 물건 소개해줄 때, 됐으면 싼 거 소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이 세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학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 이론들을 모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론 부분이 77.5% 대부분 나오고요. 자, 이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 부분도 7.5% 제일 조금 나옵니다. 근데 야, 좀 나오니까 별 문제 없겠다는데 아닙니다. 총론 이해 못하면 강론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양이 작다 보니까 공부한 양이 작다 보니까 적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은 법률상 6문제 내지 7문제, 15% 정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아예 명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특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론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강론 부분이 77.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론이 7.5%다라고 하고 부동산 감정평은 15%라고 했는데요. 자, 부동산의 강론은 크게 부동산 경제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경제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느냐는 시장론,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따지는데 이건 뭐냐면요. 부동산을 살 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한다는 게 입지 이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을 따지는데 부동산 정책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여러분 중개업자하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정책도 모르면서 중개업자들 상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집 마련, 주택은 뭡니까? 사람이 가족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도구가 주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수적인 도구로서 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투자재로서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할 때요. 고객들이 마지막으로 집을 살지 말지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 한마디 제대로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고객들은 집을 삽니다. 쓰잘데없는 고민 마시고요. 이 집 사놓으면 1년 이내 아니면 3년 이내 2배로 올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확신이 될 때 얘기해야 됩니다만 그 정도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을 삽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론 쪽도 알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론은 요즘 내 집 마련할 때 거의 융자를 받고 하죠. 그래서 이 융자 받는 금융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관리 같은 것들은 자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야 나 빈 땅을 사면 어떻게 개발할까? 그 다음에 빌딩을 샀습니다.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고민들 하죠. 그런 거 상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발비 관리론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중에 가장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17.5%. 부동산 감정평가는 15%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의 대부분 요즘 부동산학 이론들은요. 이론들은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론이 가장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되고 이런 경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죠. 시장에 대한 기본 이론이 바로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15% 출제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왜 0%냐? 부동산 경제론과 시장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별도 나누어서 설명하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부동산 경제론인데 여기에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이 15%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이건 상식들 얘기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많은 게 바로 부동산 정책론. 이것도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거의 공부를 합니다.
의외로 좀 많은 게 부동산 금융론이에요. 10%라니까 굉장히 범위가 적다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금융론 공부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적은 게 입지 및 공간 구조는 공부할 게 또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느 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실 거고 이 비중을 따지면 개발 및 관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는 경제론이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한다. 부동산학 중에서 투자하고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1년 동안이 될지 3개월 동안이 될지 6개월 동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뭐하면 정확하게 공부하자. 자, 저 강교선 다른 거 뭐라 부동산 투자만은 확실해.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해서 덤으로 투자하는 방법까지를 투자 분석을 정확히 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부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의 그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부동산학 개론 공부가 굉장히 쉬워진단 말입니다.